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했던 톡스타가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한 주간의 마감까지 톡스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올라오니까 일본과 한국 증시의 이 차익 실현성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스탠스에 따라서 좀 달러가 움직일 것 같지만 아직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뉴스는 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완화와 강세의 흐름, 이 중국 증시의 상승을 봤을 때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작 미국과 중국 증시는 이 무역 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아직은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 등으로 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이 가격 회복이 좀 되지 않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오늘장 같은 경우 이 시작이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모습인데 이렇게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선물까지 투자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상담까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톡스타는 총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전화나 문자 그리고 톡스타 단체 톡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전화는 02-32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바로 무료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와 스타분들하고 이 실시간 동안 소통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톡스타 별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스타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요.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금요일 톡스타 오늘은 적토마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이 톡스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했던 이 G3 월요일 종목 회담이요. 장중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8개월간 수익률 대결을 펼쳤던 G3 종목 회담에 3명의 스타에서 최종 우승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적토마 스타님을 모시고 스타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텐데요.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과 그다음에 마무리 금요일 톡스타의 끝을 책임져 주시는 적토마스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토마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오늘은 또 어떠한 승부지를 가지고 오셔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뚜렷한 방향성은 분명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그리고 위쪽으로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일부 섹터 쪽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특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나 움직임, 모멘텀이 별로 없을 때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뭐 오늘 장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 그리고 현대위아, 한올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주도주가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오전에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는 남북경협주들 뭐 아시아 종료랑 아난티 중심으로 일단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조금 뭐 좋아진 부분들 중에서 뭐 현대바이오가 지금 뭐 대장격으로 오늘 장에서도 20%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는 점. 그게 이제 특징적인,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뚜렷하게 시장이 강한 하방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상방으로 지금 뭐 치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딱히 많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적토마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적토마 스타님께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가지고 월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시작과 끝에서 종목을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그렇게 검증하는 프로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현재 지금 셀리버리 현재 지금 173.6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아쉽게 살짝 마이너스 0.65% 기록하고 있고요. 야스 같은 경우 1.8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 역시 0.25% 상승 기록하고 있네요.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봤을 때 29.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은 33.14%, 코스닥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은 32.03%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적토마스타님 사실상 G3 종목회담에서도 종목 부자로 굉장히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번 주는 좀 상승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박스권 정도로 이제 좀 제한적인 상승폭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은 이슈들이 조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리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신규로 뭐 추가한 종목 포함해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4개 종목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리버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원대 위쪽에서 안착하는 움직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는가 했었는데 일단은 옆으로 기간 조정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시장에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21선까지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만원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8만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길게 보거나 뭐 단기간에 흐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8만원이랑 아래쪽으로 65,000원대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삼각수렴 뭐 패턴 찾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어쨌든 뭐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는 오늘 장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고가가 4.93%대까지 일단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뭐 그때도 뭐 지속적으로 JYP 엔터 언급 드릴 때 28,000원에서 32,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한 35,000원, 33,000원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 돌파가 되면은 어쨌든 뭐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다행히 화요일장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리뷰했을 때는 이 구간이었고, 이 자리 돌파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그다음에 SM이나 지금 주가하고는 전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은 어쨌든 흔히 말하는 주요 추세대를 다 깨고 나서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뭐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죠. YG 엔터테인먼트도 흔히 말하는 추세대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지금 뭐 반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월 8일이 강하게 이탈한 그런 날이었죠.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날 움직임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기 혼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왜냐면은, JYP 엔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SM이랑 YG에서 빠져나왔었던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지금 JYP 엔터 쪽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분명하게 종목별 투자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수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관 쪽 3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급을 다 띄워놓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YP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반대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 수급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 마찬가지로 일부 지금 투신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은 상대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만 기관이랑 외국인, 특히나 기관이 연기금이랑 투신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IT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먼저 일단은 44,000원대 언더 찍고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오늘장에서 한 1%대, 조만간 48,000원 돌파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점 고점을 한 차례,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요날 돌파했다가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돌려세우긴 했지만 움직임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어제 이제 분석 보고서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장 초반 이제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갭으로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 상당 부분 터트리고 10만 원대 확실히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지금 8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으면 거의 한 50% 정도 올라온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10만 원대 시작을 하더라도 한 20% 정도 올라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게 야스라는 기업이죠. 오늘 장중에 한 4% 정도 움직임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22,000원대 자리 확실히 갭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유일의 중대형 OLED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한 종목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마찬가지로 편입을 시킨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6만 원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땡큐하고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보면은 55,0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분명히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려는 수급 주체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 역시 보유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리버리와 JYP, 야스, 포스코케미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기간 조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 박진영이 이 소속사 연습생들을 다루는 그거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야스 같은 경우에도 이 OLED 수주 확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예상된다는 점 또한 플러스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캠텍에서 이름이 조금 상호가 변경이 됐는데 이거 역시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족토마스터님, 이렇게 조금 이 사실상 상승 모멘텀이 큰 종목들 중에 승부를 걸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뭐 종목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오소프트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만 보면은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이 연초에 작년 연말에 한 1,500원대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소프트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이렇게 상승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 새로운 신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니즈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새벽 배송 시스템 관련된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TV 광고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마켓컬리라고 전지현 씨를 이제 그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가지고 이제 점유율이나 아니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마켓컬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새벽 배송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켓컬리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 로켓 와우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처음 3개월이 무료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가입해가지고 써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상품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다음날 그러니까 12시 전까지만 구매를 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새벽 한 7시 전까지 이제 배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우유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뭐 야채, 과채 같은 과일 채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사용하면서도 좀 그런 거는 이제 포장이 너무 과즙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좀 걸릴 뿐이지 편의도나 만족도 면에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쿠팡이라는 큰 브랜드 그리고 전지현 씨라는 뭐 유명 배우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마켓컬리랑 다르게 지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오소프트는 일단은 온라인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은 오아시스 마켓, 그러니까 지오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오아시스 마켓인데요. 오아시스 마켓을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유기농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하지 않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유기농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주 청정 우유나 아니면은 뭐 기타 상품들이 상당히 싸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생협이라고 해서 그 생활협동조합 지역마다 있는 지역이 있고 이제 없는 지역이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협에서 이제 MD분들이 이제 산지 직송 그 계약 노하우들 그런 부분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좀 단점은 10만 원 이상 해야 이제 무료 배송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기농을 먹을 정도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 배송료 뭐 한 3,000원 얼마 그건 크게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타 기업들보다는 제품 경쟁력이 확실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쿠팡 와우, 로켓 와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아시스 쪽에서 한참 뭐 건강을 생각할 나이니까 유기농 제품들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가 한 2,8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초 대비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연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올해만 한 89% 정도 상승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난달에 선풍기 이제 상승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새벽 배송 이쪽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TV나 이런 방송에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언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5월 달에 이제 물류 창고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충을 해서 그 배송하는 사이즈 단을 좀 키우려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광고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지도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뭐 시장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 좀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8,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규 편입 종목으로 지오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새벽 배송 마트죠. 오아시스의 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밤에 주문을 하면요, 이 새벽 집 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이렇게 상당히 21세기 트렌드에 좀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술적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주부님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요, 제외된 종목은 없고요. 이 보유 종목은 셀레버리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야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신규로 지오소프트까지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G3 종목 해당 포트폴리오 종목 정리해봤고요. 숙제 해결해 주시고 가야 되겠죠?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 상담이 들어왔을 텐데요. 현재 지금 고영 왔네요. 고영 지금 91,200원, 15%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859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전자제품과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IT 업종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야스라는 기업도 이제 뭐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전자, SK하이닉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종 피킹에서 접근하는 전략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만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작년 11월부터 횡보를 거쳤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9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수가도 뭐 오늘 정도 매수하시고 뭐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뭐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길게 보면 어쨌든 하단으로는 뭐 7만 5천 원대 하단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쪽으로는 11만 원대. 그 사이에 최근에 요 구간에서 이제 뭐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자리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매수가로 진입을 해도 된다. 이 11만 원대까지는 조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양 ENG가 왔네요. 한양 ENG 14,800원 5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121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현재 지금 이것 또한 반도체 관련이죠. CCSS, 즉 중앙공급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타님? 네,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 초에 대부분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돌아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도 15,000원 이하, 최근에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0일선 올라타면서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거고,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4,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자리 깨지면 어쨌든 다시 한번 하단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17,000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양ENG 역시 나쁘지 않다. 지금 17,000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다음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익을 나왔네요. 자익을 10,000원 20%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하고 3845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익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냄새 없애는 좀 가정용 그릴로 많이 유명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타님? 일단 뭐 자익 같은 경우도 9,000원대에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5,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하단 9,500원대에서 11,000원대 밀려서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성장하고 나서 뭐 주가 변동성이 딱 한 차례 정도 이때 이제 심하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올라오면 어쨌든 상장 시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일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집안에서 음식 해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역사의 매출이나 자익의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익을 충분히 뭐 보유를 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익을 역시 지금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문자 볼게요. 현재 지금 젠백스 왔네요. 젠백스 16,700원 15%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111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도체 필도 제조 업체인데 현재 지금 면역 항암제 이 신약 또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타님? 일단 뭐 젠백스도 제약바이오 쪽 지금 모멘텀 올라오면서 바닥권에서 11,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멘텀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시장 분위기를 뭐 참고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보면은 15,000원대 그리고 아래쪽은 12,000원대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5,000원대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2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뭐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보유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 역시 지금 15,000원대를 조금 쭉 간다면 앞으로 20,000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어서 지금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산업이네요. 신일산업 1,510원 6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314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전자기구 뭐 이런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가전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타님? 일단 뭐 1,500원대에서 매수하셨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이 충분히 많이 나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300원대, 거의 4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 주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21선 만나놓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강하게 튀울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21선 부분에서 양봉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세게 올라온 종목이 한 번에 뭐 모멘텀이 끝나는 경우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21선까지는 충분히 뭐 주가 빠지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뭐 걱정이나 아니면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21선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지 보면서 향후 좀 전략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고점에서 이제 뭐 조정이 나올 때도 큰 폭의 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보유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일산업 역시 좀 보유해도 된다라고 진단해 주셨네요. 이어서 문자 보도록 할게요. 정산애강 왔네요. 정산애강 2,185원 4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358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실상 이 정산해관 같은 경우에는 배관제 제조하고 유통을 하는 업체죠. 근데 이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니까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타님?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뭐 코멘트는 못 드리겠지만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일부 테마 성격이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도 뭐 갭으로 뛰었다가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이 종목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산해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종목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오토글라스님이네요. 지금 16,100원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는 자동차용 유리 생산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타님?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썩 뭐 좋은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업종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달에 저점 찍고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업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 거래량이 뭐 몇천 주밖에 채 만 주가 안 되나요 지금? 거래량이 좀 되는군요.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날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제장에 9만 주, 그 전날 뭐 많아봤자 13만 주, 8만 주, 뭐 10,000원짜리가 10만 주가 채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유동성 부분에서 조금 뭐 매매하는데 아니면 투자하는데 좀 뭐 이렇게 쉬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뭐 이 종목은 단기로 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어쨌든 뭐 21선 추세 타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오토글라스에 대해서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적토마스tam님과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수익률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적토마스tam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타 투자 아이디어 코너 시작합니다. 이 주식 시장도 봤으니까 해외 선물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스나이퍼스타님께서 번뜩이는 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이퍼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톡스타와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요.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이제 톡스타, 서울경제 톡스타 방송을 이제 저녁 야간 시간에 찾아뵀었는데요. 4월 초부터 이제 이번 주 방송 재편에 의해서 뭐 오전 시간대 지금 참여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오전 시간대는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 시간, 야간 시간대에 실시간 뉴스와 거래가 이제 빠른 업다운을 보이는 그런 변화 시간대와는 다르므로 예상되는 어떤 기대 변화를 추정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양상으로 시청자님들과 대화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톡스타 애청자분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나이퍼 스타님, 저 또한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온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스나이퍼 스타님의 투자 키워드, 이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 트럼프 뉴스 시대를 산다, 투자보다 현금 보유, 대신 시간을 길게 하라, 5일의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이 대응에 대한 관련 팁까지 이 키워드로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스나이퍼 스타님, 이 투자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이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뭐 미국 지수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약간의 어떤 그렇게 충격적인 뭐 뉴스가 나와도 잠깐 보유하고 이제 꽤 오랫동안 10년간 미국 시장이 상승을 이렇게 쭉 해왔듯이 크게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리스크가 상당히 다양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미국, 중국, 유럽 바람 잘 날 없는 리스크 투성이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글로벌 리스크 바스켓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제 첫 번째로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딜 브렉시트,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속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금융권의 부실 채권 문제, 그리고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금융 긴축, 아울러 미국, 중국의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탈리아 은행권의 위기, 유로존 전체적인 경제 위기의 재발, 미국 기업 부채 경기 침체 유발,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의 급등과 급변,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내 시장 투자자들을 두고 냄비근성이 좀 많다고 보통 표현들을 좀 해왔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한 지정학적인, 남북이 대처한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 구조적 문제에 발빠르게 좀 대처해서 시장에서 사고 판단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평가를 좀 받아왔는데요. 요즘에 글로벌 투자 시장이 오히려 그러한 느낌을 주는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를 드릴까요? 네,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트럼프 뉴스 시대를 산다라는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촌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만한 미 합중국 대표인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발언이 글로벌 시장 경제에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보다 돌발적인 뉴스거리를 많이 트럼프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의 스캔들부터 해서 북미, 중미 등 여러 가지 관계 간의 끊임없는 뉴스거리를 제공해서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 대변인이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스스로 SNS를 통해서 가볍게 장난처럼 메시지를 던져놓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정치, 경제적 현안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트럼프를 가볍게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책적인 진행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매스컴들은 트럼프의 한마디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장이 많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시 주석과의 회담 등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4주 내 그 이후에 아주 큰 내용의 뭔가 제공거리를 제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뉴스들을 종합해서 시장의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보다 현금 보유 시간을 길게 하자고 제가 이제 썼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어떤 타결 문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될 것인가 아닌가 단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그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 시장 경제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톡스타 투자자들 역시도 뭐 짧게 치고 빠지는 뭐 대응 정도를 하시면서 현금 보유 시간을 좀 더 보다 길게 가져가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시장 그리고 G1 국가의 지금 수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SNS에 많이 올리는 이런 글들을 상당히 조금 주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상 이번 주 무역협상 결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의 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달러화나 국제 유가 골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현재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좀 유가가 너무 높다라고 한마디 했었을 때 급락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오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좀 매도 또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일을 지금 제가 오늘 제시한 박스는 이제 단순하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만 일단 가격 제시를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봉상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주봉상에 그 오일의 흐름은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에 10월 초에 75.89 가격대에서 작년 말 12월 달에 43.4까지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게 미중 무역 그 트러블이 생기면서 시작됐고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 얘기가 나올 때 급 최저가를 기록하고 오일은 오르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커플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63.5라는 가격이 이 전체적인 하락에 61.8%를 되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피보나치 비율상 61.8%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투자에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63.5, 66.35까지의 그 오버슈팅 라인까지 추가 라인을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덜 미친 미달된 상태에서 주춤하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봉상으로 오늘 날짜 주봉은 잠깐 여기 놨고요. 일봉은 잠깐 화면이 좀 복잡합니다. 일봉을 보면요. 지금 고점 저항을 63달러에서 받는 자리에 왔었고요. 저항을 받고 어제 그저께는 그 재고 발표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예상보다 상당히 그 계속 줄어야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고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미국 EIA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720만 배럴 정도 재고가 증가된 것으로 발표가 된 것에 비해서는 유가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오일 유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승 압박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60불대 초반, 61달러, 61.15, 60불대 초반, 60.2 이런 라인들까지 한번 눌림을 주고 도약을 할 때 N자형 파동을 좀 크게 해서 63.50을 돌파해서 66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이 매도 라인을 62.5에서 63까지는 매도를 대응하시고 61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서는 매수, 저점 분할 매수를 노리는 대응을 할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60.2를 주요 라인으로 보고 63달러까지 보고 이렇게 66달러까지 충분히 상승 쪽으로는 가능하다. 이 매도 쪽으로도 하락에 대한 이 압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대응 관련해서 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종목 상담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6월물 지금 7,565에 매수 진입했는데 앞으로 향방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사실상 뉴욕 증시 3대 지수 대부분이 사실상 좀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기대감 속에서 이 상승을 했지만 이 반면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약 8% 이하 좀 빠지면서 1분기 이 판매 악재로 엿새 만에 조금 이 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향방 아니면 이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스닥은 지금 뭐 조금 전에 오일을 설명드렸던 것과 좀 유사하긴 한데 이제 그 지수적인 측면은 오일하고 좀 다른 면이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커플링을 오일과 한다는 점이 있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지금 현재 어제 그 충분한 조정이 그 전날인 수요일 날짜의 저점 시가 라인을 붕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7,480 정도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보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조정 이후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힘 이런 부분들 수급 자체가 여전히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기대하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65포인트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는 오늘장 초반 흐름 자체로서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7,595포인트 라인과 7,615포인트 사이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이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봉에서는 전일의 시가 라인, 전일의 고가 라인, 그다음에 전전일의 고가 라인 이 세 가지 밴드 안에서 추세의 힘세기를 보고 7,600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꽤 높아 보이니 현재 오늘 상승 흐름은 고점에서 청산을 좀 해주시고 열려있는 하단에 지금 이격을 메꾸러 내려갈 소지가 충분히 오늘 오일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7,500 초반 그 다음에 7,480 정도 눌림 자리를 재매수 배팅을 기다리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7,500선 초반, 7,480선 초반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금 골드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1295.8에 매수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날장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0.07% 정도 하락을 보였는데 이 앞으로의 금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스타님? 네, 금은 지금 올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1,370, 1,400까지도 전망한다는 얘기가 올 초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나올 정도로 금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전망, 리세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어떤 글로벌 리스크들에 대한 어떤 반영도를 골드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베이스에 깔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2월 중순까지 골드는 1350 넘어가는 가격까지 라인을 주면서 1200에서 가파른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 속에서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재도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1280 중반 초반 이런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방을 줄 것처럼 해서 1280대 초반도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를 낳긴 했지만요. 지난 3월 7일 저점 1287.5를 살짝 붕괴하는 자리를 주고 빠르게 상방으로 좀 돌려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쌍바닥이니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지수 관망 태도를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골드도 좀 관망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낮은 가격에서 사서 좀 큰 폭 상승을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1295.8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차트상으로 보면요. 지금 하락 트렌드로 약간 돌려세우는 흐름에 전체 그 데일리 수급 자체에서는 돌아선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전 정도 올라오거나 1297 라인선 정도 올라오면 한번 입청을 해주시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더 경과하고 난 다음에 흐름 보고 톡스타 무료방에 저하고 상담을 좀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골드 역시도 아직 좀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나이퍼 스타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이퍼 스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주말에 벚꽃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 또한 이번 주 주말에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또 열심히 좋은 대응, 좋은 전략 가지고 시청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톡스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